안녕하십니까. 전기공학과 김성환입니다. 텀 프로젝트 3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큰 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 1 포토리스그래피 테크놀로지입니다. 세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포토리스그래피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웨이퍼에 포토리지스트를 바릅니다. 그 이후에 웨이퍼에 빛을 쐬어줌으로써 포토레지스트의 특정 부분만이 변질하게 만듭니다. 광원 앞에 원하는 패턴이 그려진 판인 포토마스크를 하나 놓습니다. 광원을 포토마스크에 통과시킨 뒤에 웨이퍼에 쬐어주면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웨이퍼 위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패턴이 생성된 뒤에는 디벨롭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빛을 쬐어 변성된 포토레지스트 부분들을 제거해줌으로써 원하는 패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포토 공정은 포토레지스트가 도포된 웨이퍼 위에 포토마스크를 통과한 광원을 쬐어줌으로써 원하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포토 공정에 있어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필요한 첫 번째는 포토레지스트입니다. 포토레지스트의 성분은 빛에 노출되어 산을 방출하는 PAG, 화학 반응을 주도하는 PAC, 포토레지스트의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폴리머, 포토레지스트의 특정 속성을 개선하거나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첨가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노광기입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 파장이 긴 고압 수은 라인부터 해서 DUV를 거쳐 EUV까지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광원의 파장이 더 짧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토마스크입니다. 포토마스크는 빛이 마스크 뒷면에서 앞면으로 투과하면서 차광막으로 만들어진 패턴 정보를 갖게 되는 투과식 포토마스크가 있고, 빛이 마스크 앞면으로 들어와 반사되면서 흡수체로 만들어진 패턴 정보를 갖게 되는 반사식 포토마스크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과정인 포토레지스트 코팅 과정입니다.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에 코팅함으로써 빛을 기록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포토레지스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받았을 때 용해도가 올라가는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 두 번째는 경화작용이 일어나는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포토레지스트가 디벨롭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빛을 쐬어주는 노광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조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되고 세 가지 공통 요소인 빛, 포토마스크, 포토레지스터가 코팅된 웨이퍼를 포함합니다. 종류에는 포토마스크와 감광층이 코팅된 웨이퍼를 물리적으로 접촉해 노광하는 콘택트 익스포저, 포토마스크와 감광층이 코팅된 웨이퍼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두고 노광하는 프록시미티 익스포저, 포토마스크와 감광층이 코팅된 웨이퍼 사이에 빛을 굴절시키는 광학계를 두고 노광하는 프로젝션 노광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벨롭 과정입니다. 포토레지스터에 빛을 쬐고 나면 빛을 받은 부분의 특성이 변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특성이 변한 부분들을 웨이퍼 표면에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디벨롭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디벨롭을 하기에 앞서 다시금 웨이퍼를 오븐에 넣고 가열해 줍니다. 이 베이킹 공정을 통해 포토레지스트의 빛을 받은 부분의 특성 변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디벨로퍼를 도포해 변화된 영역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린스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파지티브 PR과 네거티브 PR의 디벨롭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빛을 받은 영역을 제거하고 후자는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을 제거해주는 디벨롭 과정을 거칩니다. 파트 2 EUV입니다. 세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EUV 장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빛이 좁은 틈을 지날 때 일어나는 회절과 두 개의 빛 파동이 만나 서로 보강되거나 상쇄되는 간섭은 포토 공정의 패터닝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현재 공정 기술의 발전과 함께 트랜지스터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토 공정이 그려야 하는 선의 폭은 좁아지고 밀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포토 공정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앞서 살펴봤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치가 바로 EUV 장치입니다. 일부의 다른 해결 방법도 제시된 게 있지만 결국은 파장을 짧게 하는 해결책만이 답이었고, 이를 구현해낸 것이 바로 EUV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파장이 짧아지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고 DUV에 걸쳐 오늘날 EUV까지 도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EUV의 동작 원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CO2 레이저를 떨어지는 주석에 정확하게 충돌시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그 플라즈마에서 나온 빛을 거울로 모아 EUV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플라즈마를 이용한다는 점, 거울의 이용, 마스크의 구조입니다. 우선 거울의 사용입니다. EUV의 파장은 매우 짧아 빛이 렌즈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빛이 렌즈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렌즈 대신 거울을 활용해 빛이 투과가 아닌 반사되게 하여 흡수되어 버리는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흡수를 최소화하여 빛이 무사히 감광에까지 도달해 온전한 패터닝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다음은 마스크입니다. 빛을 통과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는 마스크에서는 어떻게 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EUV를 활용하는 공정은 마스크 역시 반사를 활용하도록 제작하여 사용합니다. 빛을 막는 영역과 투과되는 영역으로 구성된 기존의 마스크를 반사가 되는 영역과 빛이 흡수가 되어버리는 영역으로 구성된 마스크로 바꿔준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앞서 설명했던 EUV의 동작 원리를 한눈에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형성된 EUV의 강한 빛을 거울과 마스크를 통해 잘 반사시켜 웨이퍼에 잘 도달하게 합니다. 다음은 파트 3 케이스 A에 대한 포토 공정 설계입니다. 세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포토레지스트를 선택한 기준입니다. 높은 해상도 미세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음영 공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음영 공정이란 반대로 패턴이 생성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포토레지스트에서 빛에 노출된 영역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포토레지스트가 고체로 변합니다. 반면 노출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화학 반응이 억제되고 포토레지스트가 용해되어 제거됩니다. 이는 선택된 영역의 화학 반응을 통해 매우 작고 정밀한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높은 해상도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해상도와 정밀도입니다. SU-8은 고에너지 빛 또는 입자빔을 사용하여 매우 미세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한 구조를 생성하는 데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두께 제어입니다. 포토레지스트의 두께 제어가 용이해야 패턴의 깊이와 미세한 세부 사항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구조의 형성 및 제어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해봤을 때 SU-8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SU-8에 대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 고해상도 패턴 형성에 용이합니다. 마이크로 나노 특성의 디자인 및 제조의 필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애스펙트 레시오입니다. 세로 방향으로 높은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측면 방향에서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높은 애스펙트 레시오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정성과 내구성입니다. SU-8은 화학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지닙니다.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패턴을 유지하고 공정을 안전하게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저항성입니다. 높은 열 저항성 덕분에 다양한 열 처리가 가능하며 후처리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U-8을 이용한 포토 공정인 다층 단일 광자 리소그래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참고한 논문입니다. 우선 다층 리소그래피 공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원하는 기판을 선택하고 표면을 청소합니다. 다음으론 첫 번째 SU-8 레지스트를 선택하고 기판 위에 코팅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레이어는 고해상도 패턴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어서 첫 번째 레이어에 익스포저와 디벨롭을 해줍니다. 이때 UV 노광 머신을 이용하여 익스포저 해주고 그 후에 디벨롭을 통해 원하는 패턴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한 과정이 끝나면 앞서 했던 순서와 동일하게 두 번째 레이어에도 적용해주면서 다층 레이어를 구성합니다. 다음은 단일 광자 리소그래피 공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원하는 기판과 SU-8 레지스트를 선택하고 코팅해줍니다. 이후 레이저를 통해 익스포저 해줍니다. 이렇게 단광자 노출은 레지스트의 고해상도 패턴을 형성합니다. 이후에는 SU-8 레지스트를 디벨롭하여 노출된 영역과 미노출 영역을 분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패턴을 얻기 위해 위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다음 그림은 앞서 소개한 공정 과정을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레이어 1에 대한 공정이 끝난 뒤 레이어 2를 쌓아 다시 공정이 진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포토 공정을 사용했을 경우 다층 구조를 사용하면서 다른 층과 정련되기 때문에 높은 애스펙트 레이시오를 보여주고 높은 해상도의 패턴을 얻을 수 있으므로 미세한 세부 사항과 고해상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정을 지금까지 설명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트 4 케이스 B에 대한 포토 공정 설계입니다. 세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 B에 적합한 포토 레지스트를 찾기 위해 참고한 논문입니다. 첫 번째로 BPA65H를 포토 레지스트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미세한 패턴을 형성하려면 고해상도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재현해낼 수 있는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두 번째로 열에 노출될 경우 일부 포토레지스트는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 유지를 위해 열 안정성이 뛰어난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 전이 온도가 뛰어난 특성을 이용하여 고해상도를 유지하고 장기 안정성을 추구했습니다. BPA65H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TGA 그래프입니다. 온도가 337.8도가 됐을 때 중량 감소율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그때의 퍼센트는 4.2%가 나옵니다. 이것은 BPA65H가 높은 열 안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열 분석도 그래프입니다. 다음 부분이 BPA60H의 유리 전이 온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다른 네거티브 톤 분자 유리 포토 레지스트의 유리 전이 온도는 일반적으로 100도보다 낮지만 이것의 온도는 100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리소그래피 공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빛을 쬐어주는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분해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뛰어난 감도, 높은 이미지 콘트라스트, 좋은 해상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BPA65H를 이용한 포토 공정 과정입니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웨이퍼 표면을 정화시키고 웨이퍼 부식 저항성을 높여준 뒤 웨이퍼와 포토 레지스트를 코팅합니다. 다음 익스포저 과정에서 UV를 포토 마스크를 통해 빛을 쐬어주고 화학 변화를 관찰합니다. 다음 디벨롭 과정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제거해주고 선명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ALE 애칭 공정입니다. 정밀한 애칭인 ALE 애칭을 통해서 하이 애스펙트 레이시오를 유지합니다. 이로써 동시에 레지스트의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정을 지금까지 설명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5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